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멍하거나 손주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집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도 헷갈리고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멍해진 경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 속에서 가장 작고 중요한 혈관, 즉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자칫하면 뇌졸중, 고지혈증, 심지어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이나 수술 없이도 우리 뇌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하며 발견한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바로 집에서 시작할 수 있고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머리는 맑아지고 발걸음은 가벼워지며 손주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 저하나 말문이 막히는 증상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뇌 속에 아주 작고 섬세한 혈관,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지만 뇌는 특히 정교한 혈류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뇌는 전체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산소와 영양소는 전체의 20% 이상을 소비합니다. 이 많은 양의 산소와 영양소를 빠짐없이 공급하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의 역할입니다. 이 혈관들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가늘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우리 뇌세포 하나하나에 산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쉽게 말해 모세혈관은 뇌세포의 숨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뇌세포는 숨을 쉬지 못하고 점점 기능이 저하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이 잘 떠오르지 않고 잠깐 멍해지는 정도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 이상이 모세혈관 혈류 감소로 인해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수년간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차리고 지금부터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실제로 모세혈관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삶의 변화를 경험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혈관은 뇌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그 증상이 아주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멍하다거나 손주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친구와 대화 중에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하고 넘기지만 이건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막히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뇌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점점 피로해지고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치매, 파킨슨병, 심지어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아주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니니까 병원을 찾아갈 일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잘 알아채지 못하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이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뇌의 모세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다시 맑고 또렷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조용한 위험을 겪고 있다가 삶이 달라진 한 할아버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로 83살이 되신 김민우 어르신인데요. 몇 년 전 처음 진료실에 찾아오셨을 때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사님, 하루 종일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손자랑 이야기하다가도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자꾸 까먹어요. 요즘은 아예 입을 열기조차 겁나요.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시던 어르신의 표정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손자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 이름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속상했다는 말씀에 저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작은 기억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손주와의 시간에서 느껴지는 기쁨을 어르신이 얼마나 간절히 붙잡고 싶어 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찰 후 저는 어르신께 모세혈관의 역할과 뇌혈류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렵거나 복잡한 처방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천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특별한 약도 주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루 2리터의 물,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 줄이기, 매일 가벼운 산책, 그리고 뇌에 좋은 2가지 과일을 조금씩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로부터 석 달 뒤 다시 뵌 김민우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며 손자와 퀴즈를 푸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은 손자가 저를 더 좋아해요 하시며 웃으시던 밝은 얼굴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변화들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를 직접 목격할 때마다 저는 늘 느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뇌의 모세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김민우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모세혈관이 막히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는 주범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과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놀라시지만 뇌 속 모세혈관을 서서히 막는 4가지 원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칼슘 침전물, 점액질, 불순물, 그리고 지방입니다. 첫째, 칼슘 침전물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하지만 과잉 섭취하거나 몸속 염증 반응이 있을 때 혈관 벽에 들러붙어 굳어지며 통로를 좁히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 점액질입니다. 이는 기름진 음식, 특히 튀김류나 가공육류에서 발생하며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흐름을 방해합니다. 셋째, 불순물은 각종 식품 첨가물과 방부제, 색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혈관 내 염증을 유발하고 점점 막히게 만듭니다. 넷째는 지방입니다.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관 벽에 쌓여 콜레스테롤 덩어리, 즉 플라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플라크는 마치 수도관에 낀 녹물처럼 점점 혈관을 좁히고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합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65%가 이러한 플라크 누적으로 인해 뇌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당연히 뇌세포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기 어려워지니 머리가 무겁고 피로가 쉽게 쌓이는 것이지요. 이쯤 되면 이런 물음이 드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혈관 속 찌꺼기들을 없애고
다시 맑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75이신 이선희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셔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지럽고 몸이 무겁고 자꾸 피곤하다고 하셨죠. 박사님, 약을 꼬박꼬박 먹는데도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걸까요? 손주들이 놀자고 조르는데도 몸이 무거워서 자리에 앉아만 있게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표정에는 답답함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진료실에서 할머니의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니 매일 저녁에는 라면 한 그릇을 꼭 드시고 주말이면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튀긴 음식을 즐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음료는 커피 믹스와 단맛이 강한 유자차를 자주 드셨고 하루에 물은 한두 컵 정도밖에 안 마신다고 하셨죠. 이런 음식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점액질과 지방, 불순물을 쌓이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아주 간단한 변화를 제안드렸습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은 줄이는 대신 찐 고구마나 삶은 채소 같은 자연식 위주의 식사로 바꿔보시라고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요. 라며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2달 뒤 진료실에 다시 오신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박사님,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요즘은 손주들이랑 공원도 다녀오고요. 활짝 웃으시던 그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식사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히 반응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선희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단순히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물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몸에 수분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탈수 상태가 서서히 진행되어도 잘 느껴지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그로 인해 모세혈관을 통한 혈류 흐름이 둔해집니다. 반대로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고 산소와 영양소가 뇌세포에 원활하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들며 집중력 역시 향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꾸준한 채소 섭취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 식이섬유, 그리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천연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를 자연스럽게 씻어내고 혈류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미국 러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채소를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이 평균 32%더 오래 유지된다고 보고됐습니다. 이처럼 물과 채소는 약이 아닌 자연이 준 최고의 혈관 청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물 한 잔, 채소 한 접시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머리를 맑게 하고 혈관을 20년 전처럼 건강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를 맑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아주 특별한 과일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뇌를 맑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첫 번째 과일,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단순히 새콤한 과일이 아닙니다. 이 작은 노란 과일 속에는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은 뇌혈관을 막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구연산은 혈관벽에 쌓인 칼슘 찌꺼기와 지방을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C는 모세혈관의 탄력을 높여주어 뇌세포로 산소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돕죠.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매일 아침 레몬즙을 섭취한 그룹은 혈관 염증 수치가 약 2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레몬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 공복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좋으며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속이 약하시거나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레몬 껍질을 함께 섭취하고 싶다면 꼭 깨끗하게 세척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잘 씻고 가능하다면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담갔다가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습관 하나가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레몬 습관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레몬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80살이 넘은 오미영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깊은 한숨과 함께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손주 이름도 가물가물하고 자꾸 말이 끊겨요.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지 무서워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그림책을 함께 읽다가도 중간에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져서 손주들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랑이고 관계이며 우리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실천 하나를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공복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미지근한 물에 타서 한 잔 마셔보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시고 속이 약하시면 식사 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도 고개를 갸웃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실 겁니다. 그리고 2주 후 다시 오신 오미영 할머니의 눈빛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손주들이랑 이야기할 때 말이 막힘없이 나와요. 그 웃음은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깔깔 웃는 손주들과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직접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레몬물 이야기를 전하며 이거 진짜 달라져요 하고 권하셨다는 점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한 잔의 변화가 기억력을 되살리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몬에 이어 뇌혈관 건강에 또 하나 큰 도움을 주는 두 번째 과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몬과 함께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두 번째 과일,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그 붉은 알갱이 하나하나에 놀라운 건강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석류에는 식물성 호르몬인 파이토에스트로겐도 포함되어 있어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관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뼈와 혈관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고마운 과일이죠.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석류 주스를 3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압이 평균 10% 가까이 낮아졌으며 혈관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약이나 주사 없이도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석류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루에 석류 주스 200ml,
즉 종이컵 한 컵 정도를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분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100% 주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트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 꾸준히 실천하기에 좋은 선택입니다. 몸에 좋은 것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어서 실제로 석류 주스를 통해 혈압과 컨디션이 좋아진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석류 주스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74살의 황진수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오랜 시간 고혈압 약을 드셔 오셨지만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약을 먹는데도 왜 이렇게 숨이 찰까요? 손자랑 공원에서 좀만 뛰어도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예전 같지가 않네요. 그 말에 저는 어르신의 식습관과 생활을 꼼꼼히 살펴본 뒤 특별한 한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식사 후 석류 주스 한 컵을 마셔보세요. 단, 당뇨가 있으시면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고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석류 주스가 그렇게 대단해요? 하며 웃으셨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약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습관처럼 드셔보세요. 몸이 변화하는 걸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박사님, 계단 오를 때 숨이 훨씬 덜 차요. 손자랑 공원에서 축구도 했어요. 혈압 수치도 안정되었고 심지어 평소에 불편하셨던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매일 저녁 식사 후 석류 주스 한 잔을 마시며 이게 내 건강 비결이야 하고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하신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일상의 질을 바꾸고 손자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 오래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걸 보면 저는 항상 느낍니다.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요. 이제 여러분께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음식 이야기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기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과일과 물, 채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 들기름, 참기름, 혹은 볶음 요리에 사용하는 각종 기름들. 이 기름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혈관 건강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고온에서 가열된 기름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모세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에 튀겨낸 음식은 입에는 맛있지만 혈관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누적되면 앞서 말씀드린 플라크, 지방 찌꺼기를 만들고 뇌로 가는 혈류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환자분들께 한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볶는 대신 무치고 튀기는 대신 찌거나 굽고 일반 기름 대신 저온 압착 들기름을 사용해 보세요. 들기름은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저온 압착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가까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 없이도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하나만 바꿔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들기름은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좋고 찐 채소에 살짝 뿌려 먹으면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위에 부담이 적고 흡수가 잘 되는 지방이 중요하기에 들기름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이 달라진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름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정말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69이신 정미경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평소 손주들과 주말마다 시간을 보내며 즐겁게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돈가스나 치킨 같은 튀김 요리는 손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고 그걸 직접 해주며 느끼는 보람이 크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할머니는 조금 지쳐 보이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몸이 무겁고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없어요.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요.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함이 가시질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식습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매주 두세 번은 튀김 요리를 하시고 볶음 요리에는 꼭 참기름이나 일반 식용유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고온에서 자주 요리하시다 보니 몸에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습니다. 튀김 요리는 잠시 쉬어가시고 찐 고구마나 구운 생선처럼 기름이 덜한 조리법을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볶을 때는 저온 압착 들기름을 이용해서 가볍게 무쳐 드시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기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죠. 할머니 한 달만 실천해 보시면 몸이 먼저 반응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2달 뒤 다시 찾아오신 정미경 할머니는 환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몸이 가볍고 피부도 환해졌다는 말을 들어요. 손주들도 제가 만든 샐러드를 더 좋아해요. 할머니는 이제 튀김 대신 오븐에 구운 채소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 식사하시고 친구들에게도 기름만 바꿔도 몸이 달라져요 라며 적극 추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고 단순한 변화 하나가 혈관 건강뿐 아니라 피부, 에너지, 가족과의 시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하나,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기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지만 생각보다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염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같은 양을 먹더라도 혈압이 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5g 이하,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만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섭취하는 소금의 양은 이보다 2배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소금이 혈압을 높일 뿐 아니라 혈관 내 염증을 촉진하고 모세혈관의 탄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집중력 저하, 두통,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금을 줄이면서도 음식의 맛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무리치.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소금을 절반만 넣어보세요. 월,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같은 향신 채소를 활용하면 짠맛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간장, 된장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소량 사용해 보세요. 상큼한 산미가 짠맛 없이도 풍미를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식탁에서 소금통을 치우고 대신 허브통이나 레몬병을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엔 입맛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아보시면 혀가 짠맛에 익숙해졌던 것을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은 가볍고 다리는 부드러워지며 몸 전체가 훨씬 덜 붓고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 하나만 줄여도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일주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작은 습관 4가지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레몬 반 개를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기,
일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석류 주스 한 잔 마시기, 튀김 대신 찐 채소와 들기름을 활용한 요리로 바꾸기, 국이나 찌개의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허브나 레몬즙으로 맛내기. 이 네 가지만 실천하셔도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무엇보다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길고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서 50년 넘게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수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처럼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질까? 하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에는 모두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해보길 잘했어요.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85세 이영자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생일도 잊어 속상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네 가지 습관을 매일 실천하신 결과 3개월 후에는 손주들과 책을 읽으며 웃는 시간이 다시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의사로서 제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에 이렇게 메모를 붙여보세요. 월, 레몬물, 화, 석류 주스, 들기름 샐러드, 목, 소금 반, 금, 레몬물, 토, 석류 주스, 일, 무염 찜 요리. 이런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레몬물 드셔보셨는지, 석류 주스는 어떠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혈관을 깨우는 5분 운동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되시죠?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과 더 활기찬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